예, 두 번째 역은 불확실성입니다. 증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인데, 그러니까요. 이 스토리 유창희 본부장님이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증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라면서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뭐 불확실성이 많으면 네. 차라리 오를- 악재라도 그냥 탁 드러나면 그렇죠. 괜찮아요. 그죠? 드러나면 오히려 주가는 오르기도 하죠.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네. 많이 네. 힘들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불확실성이라는 역에서 두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반도체 같은 경우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고요. 네. 중동 분쟁은 이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반도체부터 하면 지난번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중국에 장비 반입하는 거 1년 기간에서 이제 1년 유예가 될 것이냐 네. 해서 무기한 연장된다. 사실 지난번에 좀 나온 얘기긴 네. 해요. 한 1년이 된 것 같은데 이제 확정했다고 해서 이제 뭐 네. 이제 청와대에서 한 건 한 것처럼 그냥 좋은 뉴스 속보로 막 뜨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쨌든 불확실성이 해소됐는데 예, 반도체 상대적으로 오늘 강했습니다. 흐름 좀 체크해 주십시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강했죠. 네. 나머지 네. 종목군들은 강했다가 밀렸죠. 강했다 좀 나머지는. 밀렸는데 뭐 좋은 뉴스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장비가 들어가야지 뭔가 생산을 좀 할 수 있든 뭘 하는데 이거는 뭐 약간 정치적인 이슈도 좀 있다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예. 다음 달에 이제 그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약간 미국이 약간의 선물을 주는 걸 수도 있고요. 또 중동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중국을 조금 잡아 넣어야 되는 부분들도 좀 있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큰 호재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존에 있는 공장에 필요한 장비라든지 기존에 짓고 있는 공장에 들어가는 장비를 허용해 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첨단은 어차피든 미국이든 뭐 다른 나라에 그렇죠. 지으라는 거잖아요. 예. 지금 지은 공장이라든지 지금 짓고 있는 거는 어쩔 수 없으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것만 반입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뭐 앞으로 뭐 미중 관계가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무조건 좋게만 볼 필요는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뭐 주가가 더 오르기보다는 제한된 상승을 좀 보여줬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은 내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좀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인을 하면서 그 시장을 좀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 이야기 해주셨는데 네. 내일 이제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를 네. 앞두고 있잖아요. 일단은 대신증권에서 증권가에서는 이 시장 기대치보다 낮을 것이다 네. 이런 전망이 나왔다고 하고요. 그래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HBM이 좀 게임 체인저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네. 더 전망이 궁금해지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지금 원래는 처음에는 이제 2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는 네. 뭐 3분기 실적을 한 2조 5천억에서 3조 때까지도 그렇죠, 맞아요. 예. 보던 예. 상황이었는데 계속 지금은 낮아지고 있죠. 낮아지면서 2조 원 초반 예상하고 있는데 네. 시장에서는 그것도 맞추기 좀 힘들 것 같은 뉘앙스가 좀 풍기고 있습니다. 일단 감산에 따른 고정비가 급증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고요. 7, 8, 9월 달 수출입 동향을 본다라면 반도체 가격 상승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실적이 조금은 부정적일 수 있다라고 이미 좀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크론 실적 발표했을 때도 실적이 좋았냐 안 좋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업황이 바닥이냐 아니냐를 좀 더 보면서 주가가 움직임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번에도 2분기가 정말 업황이 좀 바닥이었는지가 확인이 된다면 물론 잠정 실적이기 때문에 세부 항목은 안 나오지만 네. 그래도 금액을 보면은 대충 이제 어디 대충 어느 쪽에서 좋게 나왔겠구나라는 게 체크가 되기 때문에 업황이 바닥이었는지가 확인이 된다면 3분기는 비록 좀 미스한 실적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4분기 혹은 내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나온다라면 오히려 주가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시장 예상대로 업황이 바닥이라면 4분기부터 가파른 실적 개선이 나올 수 있고 그러면은 주가는 좀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해줘서 시장이 조금만 도와준다라면 충분히 7만 원대 회복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삼성전자를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게 꼭 이것 때문에 오늘 하락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오늘 약간 엔비디아 향 혹은 그 서버 그래픽 관련된 그 반도체 기업들이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상대적으로 뭐 이스페타시스라든지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도 오르다가 뭐 종가 네. 보니까 4%인가 5% 4% 하락을 빠졌더라고요. 했기 때문에 네. 이게 어저께 이제 미국에서 이게 처음 나온 뉴스도 아닌데 네. 엔비디아 독점 그 구조가 깨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모든 걸 엔비디아한테 공급을 받고 있는데
이게 너무 늦게 공급을 받다 보니까 그렇죠. 다른 쪽으로 우회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자체 칩을 좀 개발하겠다 하면서 그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만약에 그런 구조가 된다라면 오히려 삼성전자의 역할이 좀 더 커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하이닉스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 흐름이 좋았다라면 의외로 하반기 연말에는 업황 바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맞물린다라면 약간 삼성전자향 기업들이 조금은 주가가 선방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계속 어렵고 오늘도 이제 반도체가 강하다가 조금 상승분을 많이 반납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시장에서 가장 기대되는 섹터는 반도체 아닙니까? 그렇죠. 뭐 소부장 쪽은 사실은 이야기도 많고 기업도 많고요. 종합반도체 업체 보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가운데서는 선호가 좀 갈리는데 대체로 보면 SK 하이닉스를 조금 더 선호하는 분이 많지 않나 싶은데 본부장님 아직까지는 어떠세요? 그렇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는 뭐 지금 시장에서 그 HBM 시장을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HBM이 전체 매출 차지하는 건 적지만 그 HBM에 통해서 들어가는 DDR5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이닉스를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 최근에도 주가 흐름은 하이닉스는 오히려 고점 언저리에 있습니다. 예. 근데 삼성전자는 66,000원대까지 하락을 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은 계속 변화가 된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의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 반도체 업황 자체가 빠르게 개선이 된다라면 오히려 삼성전자가 강점을 가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DDR5 관련해서 어떤 공급 캐파 능력이라든지 또 뭐 엔비디아에서는 뭐 삼성전자하고 협업이 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왜 확정적으로 말을 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난주에 실망 매물이 나왔지만 지금 엔비디아를 우회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온다라면 또 거기에 맞는 파트너를 계속해서 찾아가야 되는데 결국 삼성전자 하이닉스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 삼성전자의 역할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전 충분히 삼성전자라든지 삼성전자 향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은 연말에 그러니까 시장이 좀 좋게 움직인다라면 상반기하고 좀 다른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HBM 모멘텀으로 SK 하이닉스가 주가 측면이나 모멘텀이 앞섰지만 이후에는 삼성전자가 더 흐름이 좋을 가능성이 높다. 뭐 그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시장이 또 기대하는 게 이제 반도체 쪽이 그래도 앞으로 좋을 것이다 네. 이런 기대가 많았잖아요. 근데 외인들이 매도를 지속하는 상황에서 네. 삼성전자도 매도를 많이 했다고 하던데 삼성전자 매도 많이 했죠. 네, 그래도 괜찮나요? 근데 뭐 지금 외국인이 안 팔고 있는 데는 거의 없다라고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괜찮군요. 같아요. 아. 어찌됐든 올해 기준으로 본다면 외국인들이 10조 이상, 15조 이상의 순매수 기조가 이어가고 있는 건 맞는 거고요. 그리고 네. 그중에서 제일 많이 매수한 게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최근 한 달 혹은 최근 며칠 사이에 삼성전자를 매도한 걸 가지고 삼성전자를 떠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네. 해석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을까. 왜냐하면 하이닉스도 주가 흐름은 나쁘지 않았지만 하이닉스의 수급도 보면 외국인들이 좀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도 맞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사고 팔 때 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현재 올 연말까지 흐름 혹은 내년에 대한 시장을 좋게 보는지 안 좋게 보는지에 따라서 외국인의 그 비중이 달라지는 부분들이기 네. 때문에 네. 조금 너무 단기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불확실성 여기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또 한 네. 가지가 이제 방산 쪽일 네. 텐데 예. 요거는 어떻게 불확실성의 수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산주가 일제히 오늘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강세 배경이 이 오늘 뭐 개장 전에 방산주 오르겠구나 생각은 딱 나잖아요. 네. 근데 어저께도 미국에서 방산주에 대거 급등을 그러니까요. 보였으니까요. 이제 이 연속성이 있을 수 있느냐가 이제 우리의 고민인 거죠, 그죠? 그렇죠. 뭐 앞에서 자세히 설명을 네. 해주셨으니까요. 그래서 네. 이번에 이제 어쨌든 이스라엘 사태가 네. 지난 21년 아라크사 사원 갈등 이후에 이제 거의 한 2년 만에 공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차 중동 전쟁 이때는 이제 1973년도는 이집트라고 이스라엘의 싸움이었거든요. 이때도 그 지금과 좀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보고 있어요. 그때도 이제 그 유대교 초막절 이후에 안식일이 끝나고 나서 이집트가 대규모 공습을 했었던 것인데 그때와 좀 유사한 상황이고 지금 피해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좀 확전될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있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무기 수요가 중동에서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오늘 뭐 이게 확인된 건
어쨌든 나온 뉴스니까요. 뭐 사우디가 지금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라는 뉴스도 나왔거든요. 비슷할 만이. 많은 뉴스가 오갔어요 오늘. 네. 예, 예, 근데 예. 지금 이제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그 뉴스가 상당히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중동에 선을 그은 게 이스라엘하고 사우디하고 인도 요렇게 이제 선을 그어가지고 대치를 가려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사우디가 미국하고 좀 계속 좀 불편했죠. 불편한 예, 관계를 예. 이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도 뭐 확정 가능성은 없지만 일단 팔레스타인 편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어질지 좀 더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어쨌든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하마스가 그 서쪽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한 지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상을 본다라면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계속 무력 시위가 계속 이루어진다라면 아무래도 뭐 이집트라든지 사우디라든지 이런 쪽에서 우리나라 무기를 조금 더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사우디 같은 경우는 뭐 지난번에도 무기 계약이라는 이런 이슈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좀 수요가 좀 나올 수 있고 또 미국을 우회해서 우리나라 기업의 무기 수출이 좀 잘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올해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이 약간 수주 공백 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대규모 수주가 작년, 재작년에 나온 상황에서 이제 그것을 이제 맞추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수주 공백이 조금 해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라면 주가는 좀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참 이게 전쟁을 기대하면서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거니까 조금 그러게요. 마음은 좀 많이 아프네요. 네. 투자자 입장에서 뭐 두 가지를 봐야 되니까 네. 생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방산주가 강하겠구나 생각했고 미사일이 막 굉장히 많이 오갔잖아요. 네. 그런 건 이제 LIG 넥슨이고 네. 뭐 탱크 이런 거는 이제 현대로템인데 현대로템. 역시나 뭐 LIG가 강했었고요. 봉은 또 음봉을 만들어냈습니다. 방산주가 사실은 요 얘기 말고도 말씀하신 것처럼 네. 추가 수주나 이런 기대감들이 좀 있었고 구조적 성장 산업이잖아요. 네. 방산주 4분기 또 내년 대체적인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뭐 지금 수주 잔고만 따지자면은 뭐 엄청 많이 있습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든 뭐 한국항공우주든 여러 기업들이 수주 잔고만 본다라면 뭐 최소 5년에서 뭐 많게는 뭐 10년치 일감이 있다라고 할 정도니까요. 다만 이제 수주 잔고인 것이고 계속해서 신규 수주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폴란드 2차 수주가 얼마나 이제 연말에 나올 수 있을지 여부가 고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폴란드에서 어떤 정부 재정 지출 이런 이슈들을 좀 맞물리는 게 좀 있고 또 우크라이나가 좀 장기화되면서 좀 약간 전쟁에 대한 피로감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미국이 지원을 대규모로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단순하게 이게 수출이 그냥 계약을 뚝딱 하는 게 아니라 해주기 위해서는 또 우리나라 수출입은행의 금융 지원이 네. 또 수반돼야 네.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수출을 좀 계약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 금융 지원을 하려면 또 국회 통과를 좀 해야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계약이 2차 계약이 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조금 더 예의주시해야 되는데 어쨌든 중동 리스크가 발생했다는 부분들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무기 수요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방산주는 기존의 이 중동 사태 말고 그 전에도 관심이 높았죠, 그죠? 네. 그동안에 이제 뭐 주로 육상으로 뭐 전차나 미사일 말고도 잠수함 모멘텀도 잠수함 있고요. 모멘텀도 대우조선, 있었고요. 한화오션이죠, 한화오션. 항공기 모멘텀도 있고 모멘텀들이 좀 있습니다. 방산 관심주 가기 전에 오늘 이제 방산이랑 에너지 관련주가 오르지 않았습니까? 에너지 관련주는 S-오일이나 좀 오르다가 유가가 꺾이면서 좀 모멘텀을 잃었던 상황인데 S-오일도 올랐고 뭐 대성에너지, 대성산업 이런 에너지 관련주들이 올랐어요. 그쪽의 전략 좀 먼저 얘기해 주세요. 일단 저는 지금 당장 유가가 급등할 가능성은 좀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보세요? 좀 하고 예.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네. 그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은 산유 국가가 아니기 때문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이란의 제재가 들어가지 않는다라면 또 사우디가 여기 참전을 하지 않는다라면 유가 영향은 거의 없을 것 같다 생각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의외로 지난 저점
때까지 다시 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고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오늘 보면은 이제 정유사들 메스오일도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네. 그 석유를 취급하는 흥국석유라는 이런 기업들도 맞아요. 급등세를 띄었었고 또 네. 가스 관련된 기업들도 올라왔는데 이게 만약에 조기에 마무리가 된다라면 이 문제가 급변동 가능성이 예, 있죠. 그러면은 관련된 기업들 유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등하지 않는다라면 네. 조금 먼저 움직인 부분들이 좀 있어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근데 유가 오른 거 대비해서 오늘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S-오일은 상대적으로 덜 올랐지만 다른 기업들이 약간 테마주 형식으로 올랐기 맞아요. 때문에 예, 예. 지금 접근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확대전을 예상하고 접근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오히려 저는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라면 그러면서 이제 하락한 게 네온시티 관련된 종목군들이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 사우디의 네온시티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감들 때문에 같이 하락을 한 것인데 이게 만약에 조기에 해결이 되는 분위기가 나온다라면 또 그런 분위기는 다시 반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그러게요. 때문에 네. 오히려 그런 쪽보다는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제가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군의 흐름을 조금 더 예의주시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프로로 보니데가 굿 아이디어입니다. 보니데. 네, 아주 좋은 그 접근 전략입니다. 네, 아무래도 에너지나 이런 방산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전쟁 이런 이슈, 네. 충돌 이슈 때문에 반짝 이슈인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네. 그렇다면 방산 섹터 내에서 어떤 종목을 그래도 보고 계신가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단 LG 넥슨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네. 좀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유도 무기 체계를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 예. 또 네. 관련된 무기를 또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관련된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시장에서 주목할 수 있고 오늘도 주가가 상대적으로 다른 방산주 대비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폴란드 신규 수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감안한다라면 저는 충분히 지금 가격은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 목표가 한 10만 원 정도는 여전히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방산 관련주 얘기해서 LIG 넥슨을 관심주로 말씀을 하셨고요.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서는 섹터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일단 2차 전지가 사실은 오늘 에코프로가 앞에 7자로 끝나지 않았나요? 네. 네, 오늘 한 6% 정도 이상 그러니까요. 하락을 그러면서 하면서 2차 전지가 여전히 지금 활기를 지금 못 찾고 있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실 거고요. 2차 전지에 대한 생각이나 또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가장 주도주로서 좀 자리매김할 수 있는 혹은 실적이 되는 유망 섹터는 어딜까 있을까요? 일단 지금은 뭐 낙폭과대 국면이죠. 네, 뭐가 됐든 그렇죠.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떤 종목이나 어떤 섹터를 산다고 하더라도 버티면은 수익은 뭐 조금이 됐든 많이 됐든 날 수 있는 구간인데 예. 네. 다만 지금 2차 전지가 됐든 뭐 로봇이 됐든 AI 헬스케어가 됐든 오늘 갑자기 장 초반 상승을 지키지 못하고 다 급락세가 나온 것은 저는 뭐 신용 반대 매매도 일부 있었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좀 하고 예.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된다라면 저는 지난주에도 반대 매물이 좀 나왔다 생각하고 있고 오늘도 나왔다고 보고 있고요. 내일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서서히 단기 바닥권에 놓여 있다. 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2차 전지라든지 로봇, AI 헬스케어는 전 지금도 좀 비싸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많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그냥 기술적 반등에서 끝난다면 이들 종목분들 매수하는 게 맞는데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어쨌든 3분기 실적 장세가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금융주를 네. 필두로 해서 우리나라도 내일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를 하면서 본격적인 건 아니지만 10월 한 말부터 이제 본격적인 실적 장세가 나온다라면 실적 대비 주가가 못 올라가는 섹터를 좀 본다라면 전 자동차 섹터 충분히 매력적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경기 방어제 성격을 갖고 있는 뭐 음식료 업종군이라든지 예, 오늘 음식료도 아침에 상당히 좀 네. 관심 있게 가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는 뭐 금융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증권주는 네. 안 그렇지만 은행이라든지 보험. 뭐 이런 보험 같은 기업들은 충분히 그러니까 이번 하락에 안 빠졌고 오히려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매력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다. 연말 배당이라든지 실적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어찌됐든 시장이 약했을 때 강한 섹터, 강한 종목이 시장이 정상화됐을 때 더 강하게 치고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시적인 단기 낙폭과대 종목을 보는 건 맞지만 결국에는 이들 종목들 반등은 제한적일 거고 그동안 시장에서 좀 준비를 하고 있었던 쪽은 더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얘기는 안 하셨는데요. 반도체는 저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심텍 같은 기업들, 예. 뭐 심텍이라든지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약간 실적에 대한 또 기대감도 있는 쪽이 있거든요. 특히 심텍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DDR5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는 부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거든요. 예. 그리고 하반기부터 실적이 개선되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이 되고 이번 2분기가 흑자 전환의 3분기가 흑자 전환의 시작점이라고 좀 본다라면 최근에 주가가 시장은 많이 하락하는데 심텍 같은 경우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기록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저는 뭐 한 5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연말까지 본다라면 상승할 여력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반등 차원이라고 하면 사실은 최근에 좀 로봇 관련주들 두산 상장하고 나서 급락했어요. 그죠? 급락했죠. 네. 반등 차원이라면 로봇이나 AI나 이런 테마성 주식들이 갈 수 있고 네. 그게 이제 상승 흐름으로 이어지려면 자동차나 혹은 음식료, 네. 금융주 이런 네. 쪽을 보면 좋겠다는 얘기였습니다. 네. 예, 오늘도 시장 전략과 섹터에 관한 흐름들 유창희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